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연 스미소니언 가든에 나왔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 소속의 박물관과 갤러리 중 워싱턴 지역 8개 박물관과 동물원이 부분적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면서 다른 지역 박물관들 역시 재개관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3일 이상 연속 휴관한 적이 없었던 뉴욕 맨하튼의 매트 뮤지엄이 역사상 가장 긴 휴관 후 문을 열었고, 뉴욕 현대미술관, 9.11 메모리얼 공원, 9.11 박물관 역시 운영을 재개하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박물관은 개장 시간을 예년보다 단축했고 온라인 예약을 통한 방문객만 받고 있는데요. 6세 이상의 관람객은 모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야 하며 관람객 사이의 거리 두기 규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태국 수도 방콕에서 왕실 개혁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태국 왕궁 옆 사남 루엉 광장에 몰려나와 반독재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밤새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2014년 군부 쿠데타에 반대했던 민주화 집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위대는 광장 바닥에 태국은 국민의 것이라는 기념판을 설치해 왕실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깼는데요. 이 명판은 하루 만에 사라졌지만 경찰은 왕실 모독은 징역 15년이 가능한 범죄라며 명판을 설치한 주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H-6 폭격기가 활주로를 이륙합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하늘 높이 솟아오르다가 해안 활주로에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큰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고 활주로가 폭파되는 모습이 영상에서 보이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1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개한 모의 타격 훈련 장면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나온 활주로와 위성 사진은 미국 영인 괌에 있는 앤더슨 미군 기지와 흡사한데요. 키스크라크 미 국무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한 시점에 중국이 이런 영상을 공개해 항의 표시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영상의 일부 장면이 트랜스포머 등 할리우드 영화를 짜깁기 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진 뒤 인민해방군은 22일 해당 영상을 갑자기 내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2만 개의 성조기가 꽂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미국인 20만 명을 추모하기 위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약 700만 명의 코로나 확진 환자와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유럽에선 스페인에 이어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영국도 24일부터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정부는 10월 중순까지 하루 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봉쇄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의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과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올해 75주년을 맞은 유엔 총회는 코로나의 여파로 유엔 역사상 처음 화상으로 진행돼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22일에 시작된 각국 정상들의 연설은 소개를 위해 국가당 한 명의 외교관만이 현장에 참석할 뿐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대체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에 책임을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지칭하진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를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So Article 2 of our Constitution says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I don't think it can be any more clear, can it? I don't think so.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87세를 일기로 타계하자 미국 대통령의 연방 대법관 지명 권한을 놓고 정국이 또다시 격랑에 빠졌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임기의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논란이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과 대법관 지명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et me be clear that the voters should pick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should pick the justice for the Senate to consider.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상위 법원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법령의 위헌성 등을 판단하며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데요. 인종에 근거한 분리정책 위헌 판결, 여성의 의지에 따른 낙태를 허용한 판결,
성 정체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한 판결 등 미국 역사에 획을 그은 굵직한 판결들이 바로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은 한 명 한 명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신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념 균형이 지나치게 보수 쪽으로 기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상원 전체 표결로 인준하는데요. 상원 의원 100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후보로는 연방 항소법원의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판사 등이 거론되는데요. 공화당은 신임 대법관이 지명되면 조속히 표결하겠다고 합니다. The Senate has more than sufficient time to process the nomination. History and precedent make that perfectly clear. 그러나 민주당은 새 연방 대법관 지명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2016년 대법원 공석이 생겼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랜드 판사에 대해 공화당이 상원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대선까지 10달이나 남은 상황이었지만 집권당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공화당은 연방 대법관의 자리를 400일이나 비워뒀죠. This is what Leader McConnell said in 2016. His words, "The American people should have a voice in the selection of their next Supreme Court justice. Therefore, this vacancy shall not be filled until we have a new president." 공화당의 이런 태도 변화에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보수적인 대법관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lack of consistency between 2016 and 2020 on the part of the Republicans is stark, but understandable, given that, one, Senator McConnell wants to maintain the Senate in the hands of Republicans to maintain his leadership. Two, he wants another conservative seat on the court. And three, he wants President Trump to be elected. 대선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이제 양당의 충돌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History of Black cuisine essentially is food from slavery, scraps, essentially, things that people did not want to eat. We found beauty in them and we brought them to life. Things are going to be cooked slow, they're going to be cooked long, they're going to be cooked till they're tender, they're going to be seasoned to perfection, they're going to be spicy, they're going to be sweet, they're going to be texturally pleasing. That has nostalgia when you eat it, reminds you of home immediately. You know, these are the things that shape our food. Our family, we grew up eating bacon, turkey sausage, eggs, and grits would be kind of the hearty part of the breakfast that will keep you full for a couple of hours. This is our triple cheese Mac Daddy, which is our take on a macaroni and cheese, which is a traditionally Southern dish. It's considered soul food at its core. Welcome, welcome. It's been a hard journey in educating, as well as educating myself about food, but then educating others from communities like my neighborhoods that I grew up in, being from South Central, understanding that you have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and there are simple things that you can do to eat healthy, but it's hard for change because it's a mental thing. It's more mental than anything. In the midst of survival, we've created this beautiful cuisine, but also have kind of fallen short on actually giving us the proper nutrients that we need, which is where I feel like I come in as a chef, providing a different perspective of what our soul food is by simply, instead of fried chicken, giving fried cauliflower. Something just as simple as that can have someone thinking, oh wow, maybe I don't need this chicken, maybe I don't need the fat from the chicken, maybe I can actually have a vegetable fried. It's still fried, yes, but it's a transition. In the neighborhoods that we put our restaurants, they're food deserts, so you can't find a salad for miles. But then you put our restaurant here and you can get a salad
just here in the middle of a less fortunate neighborhood. So it's really, the mission is to create a food oasis for people to actually come and enjoy food that tastes like home, but not necessarily something that is hurting them in the long run, something that can have them feeling uplifted, vibrant when they walk out of the door, opposed to tired, sleepy. So